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0강으로 가가지고요.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율 해서 올해 2022년도에 저희 노무사 시험에 출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뭐 그냥 암기하는 사항이긴 하지만요.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해보시게 되면은 질문을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올해 31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이제 보험료 징수법 12조에서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이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었어요. 자, 특이사항은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올해 7월 1일부로요. 실업급여 보험료 쪽은 1.8%로 인상 예정이고요. 문화예술인이나 특보보험료는 1.4에서 1.6으로 인상될 예정이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이게 시험 문제니까 아니면 FM으로 이렇게 법률 이름을 주어지는 거고요. 그냥 징수법에 따르면 자, 문제 잘 보실게. 상시 근로자 수 150명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요거 나중에 속임수로 줄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물어본 거는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실업급여 보험료가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었어요. 자, 지금은 이 고안과 직능이 통합징수되지만 예전에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을 때 만분의 10과 만분의 15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이제 뭐 15, 35 하는 약간 앞 단위가 홀수차가 좀 나온 건데요. 현재는 지금 통합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 자체가 150명 미만이 1단계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게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50명 미만이 보험료가 고환직능보험료가 가장 낮은 구간인데 일단은 만분의 25 해서 보통 이제 0.25%라고 실무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자, 답은 이제 뭐 썰렁하게 설명드리면 2번이고요. 그러면 이게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해설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실무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는 영역이고요. 실업급여 보험료를 먼저 체크하면 이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요.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는 천분의 16이니까 1.6% 해서 노사 각각 0.8%씩 각각 부담을 해서 원천징수 후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 요게 이제 좀 약간 오타났는데, 하반기부터 1000분의 18 해서 1.8%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고환직능개발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상시 근로자 수 구간별로 보험료가 상이한데, 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거는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네, 보시게 되면요. 상시 근로자 수 150명 미만입니다. 미만 조심하시고 사업장은 0.25%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설명드렸고 150명 이상이면서 이제 잠깐 쿠션을 두고 가는 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를 붙여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0.2%포인트를 가산해서 0.45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0.65, 0.85 이렇게 해서 0.2씩 3번을 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0명 이상이면서 이제 천인 해서 1000명 미만까지는 또 0.2%포인트를 가산한 0.65 그리고 1000명 이상이거나 공공부문이라고 하게 되면 0.85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무사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 실업급여 보험료는 늘 동일하지만 이 고환직능보험료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납부를 보면서 안에서 안분시킬 때는요. 이 퍼센테이지를 이게 1.6대 0.25로 갈지 0.45로 갈지 0.65로 갈지 0.85로 갈지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에서 지원하는 대상 기업에서 4가지로 끊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고용 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 등에서 선순위로 지원하는 기업이고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가 상당 부분 준공이 돼요. 이거는 그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와 별표 1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업종의 구분 및 분류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해서 그 통계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 4, 3, 2, 1 형태로 그 파견법에서 얘기하는 표준직업분류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라고 하는 5자리 코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고용보험의 성립 코드를 확인하시면 나오고요. 그 참고로 산재보험의 성립 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고시합니다. 이건 표준산업분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노무사 입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500명 이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일용직 제외하고 이제 300명 이하, 그리고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임대업은 이제 다른 업종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도 있고요. 그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업종은 이제 100명 이하에서 이렇게 인원수별로 그 밑에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거든요. 300명으로 규정된 데가 일단 가장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300명으로 보통은 그 최저값을 수렴을 하고요. 저희 같은 노무법인 같은 경우는 뭐 100, 그 밖에 업종이니까 웬만한 법률, 그 다음에 저희 노무, 뭐 법률, 세무, 이런 부분은 그 100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됐다 하는데 이때 인원수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 그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늘 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 1개월 동안에 매일매일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투입되는 인원수를 그 이른바 가동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몇 명 개념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보험법상 이 상시근로자 수는요. 여기 보시면 월할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건설업은 일용직은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퇴사자는 당연히 제외가 될 거고요. 조업 개월수로 나누는 월할 개념이에요. 자, 조업 개월수가 계속 기업이면 12월이겠지만 그 연중에 성립된 사업장이면 뭐 1월일 수도 있고 12월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는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떤 관리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별로 산정을 해요. 이건 나중에 특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이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 알고 계시는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 15시간에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제로로 빼버리고 그 이유는 3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취지가 남아 있고요. 근데 60시간, 1월에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인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또 0.5명으로 조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근로기준법상 그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즉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요. 건설업인데 인원이 300명을 초과했어요. 자, 초과를 하면 여기서는 아웃이죠. 여기서는 아웃이지만 패자부활전이 있는 게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쪽은 이쪽 7번 이쪽이거든요. 전문가 기술 서비스 업종에서 그 이미 300명을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전문과학 쪽은요. 연매출이 600억이 안 되거나 자산이 5천억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 중소기업 기본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는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그 인원 규모의 확대로 아까 제조업이 500명을 초과했다 그러더라도 5년 동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봐주는 그 조항이 있고요. 참고로 이 중소기업 기본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었다가 규모의 확대로 해제가 되면은 그때는 5년은 아니고요. 그때는 요 3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업과 같이 모든 현장을 일괄로 묶어서 적용받는 보험료 징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개별 사업, 그냥 현장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특정 현장에 대해서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으면 그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분리 독립받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하수급인인 이른바 이제 그 하청업체라고 해볼게요. 그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환직능보험료를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의 없지만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고 원수급 기준으로 통으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원수급인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 현장이라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 인정 승인 신청해서 따로 보험료 내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수급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수급인 자체가 150명 이하였다 그러면 0.2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수급인은 그 규모가 큰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올해 시험 문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냥 답을 찍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는데 거기에 구간별로 그 이면에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기본법상 특례,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